네, 지금부터는 그 채권 가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채권 가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채권이 있는데, 차용증서가 하나 있는데, 만기가 30년입니다. 그리고 쿠폰 레이시 6.5%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고,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기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쿠폰 레이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액면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 뭐 1,000원이라면 1,000원이라고 해보죠. 통상적으로. 혹은 뭐 100원이라고 해볼까요? 액면가? 뭐 그게 있다고 생각해보죠. 1,000원, 100원. 그게 있고, 지금 요거는 사실은 지금 무시하면 되는데,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시, 저기, 혹은 일드가 4%짜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드가 12%, 혹은 또 일드 투 머추리티로 만기 수익률이 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시장 이자율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 있죠. 그지?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시장 이자율이 6.5% 한번 해보죠. 이런 어떤 시장률이 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대해서 그러면 이것의 이제 채권 가격을 이게 올해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되면 그것을 뭐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채권 가격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일단 먼저 계산해 보죠. 우리 이거 뭐 무수히 많이 했으니까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 어 머추리티가 만기가 30년이고 액면가 1,000원이라고 하고 쿠폰 레이트는 6.5%입니다. 그리고 만기 30년, 쿠폰 레이트 30년이고 그리고 이자 쿠폰의 그 이자 빈도가 이번에는 12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인데 쿠폰의 이자 빈도가 12개월이니까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3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쿠폰 액면가가 1,000원이고 1,000원이니까 쿠폰 레이트는 6.5%입니다. 이거 그냥 100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액면가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폰 레이트 6.5%면 그러면 쿠폰액을 한 달에 얼마 지급됩니까? 이거는 이제 100원 곱하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죠. 100원 곱하기 6.5%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6.5원이 나오죠. 그래서 매년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6.5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6.5원만큼. 그리고 만기 그러니까 액면가 그러니까 원금이 100원이고 이런 이제 그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이 채권의 가격 혹은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려면 그죠? 내가 이 채권을 구입했을 때 이 채권으로 받는 베니핏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그 시장 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R인데 이게 뭐 일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드 투 머추리티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일단 시장 이자율이 4%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시장 이자율이 6.5%인 경우, 쿠폰 이자율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12%인 경우 한번 보죠. 그래서 각각의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그럼 액면가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이제 무수히 많이 해서 보지.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에 액면가 현재 가치 계산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요 만기에 받는 이쪽에 가볼까요? 요거 만기에 받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이번에는 매기마다 받는 어떤 쿠폰 페이먼트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되겠죠. 쿠폰 페이먼트 현재 가치에 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지. 이거지. 액면가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는 이게 액면가고 현재 가치 계산하려면 지금 이게 시장 이자율 계산이겠죠. 시장 이자율 옆에 이거 보고 있고 보지. 그리고 얘를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는데 지금 T가 몇 년이었습니까? T가 30이니까 30만큼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리고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뭐지 공식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요 공식 생각하면 요거 계산할 때 현재 가치 공식 생각하는 거 있었지 그지?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쿠폰 페이먼트에서 이자율 나누어 주고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1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에 그 다음에 만기가 T가 몇 개라고? 3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예 더하기 예 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재무계산식 사용해서 계산기 사용해서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재무계산기 가셔가지고 현재가치 계산해야 되지. 현재가치 찾는데 현재가치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 4%. 그지? 그 다음에 기간이 몇 년? 30. 이 페이먼트 어마운트가 얼마? 6.5. 연간 받는 거. 그 다음에 미래가치가 얼마 있습니까? 이것도 고려해줘야 되겠죠. 지금 요 쿠폰, 요 채권에서는. 그러면 값이 144.23. 144.23이지. 이거 여러분들 소식에서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되는지. 네, 이렇게 됩니다. 또 다시 바꿔볼까?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144.23이 나왔죠.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이만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얘가 뭐지? D3 뭡니까? 이거지? 해줘야 되고. 예. 제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했는 거는 시장 이자율이 4%이고 쿠폰 이자율이 6.5%니까 쿠폰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페이스 밸류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걸 프리미엄 본드라 그러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채권을 사면 1년에 6.5% 이자율로 이만큼의 페이먼트 쿠폰 지급액을 받죠. 그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내 원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 100원을 이 채권을 안 사고 내가 100원씩 누구한테 빌려주면 1년에 얼마 받습니까? 4원만 받는 거죠. 얘보다 적게 받는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년 뒤에 원금 받겠죠, 100원.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매년 내가 액수 적게 받으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시장이자로 이거 판매하면. 그러니까 이 채권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액면가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지 자기 수지가 맞는 거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지금 시장이 지금 4%일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A시 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높을 때에는 당연히 채권의 현재 가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100보다 액면가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이런 걸 프리미엄 본드라고 그러지. 자, 이제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하고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100이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장에서 빌려줘도 매년 얼마 받고 6.5원 받고 내가 이 쿠폰을 사도 매년 6.5원 받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액면가가 똑같아야 되겠죠. 매년 마지막에 받는 거하고.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1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시장 이자율이 12%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이면 그러면 채권 가격은 55가 되고 그지? 그리고 55.697 정도 되네요. 이거는 당연하죠. 시장 이자율이 12%니까 내가 시장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매년 12만큼 받는데 이 쿠폰 사면 매년 6.5밖에 안 받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에 똑같이 100원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살 때 이 채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지가 맞겠죠. 안 그러면 내가 딴 데다가 빌려주면 되잖아. 딴 데다가 저기 뭐지? 빌려주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2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이자율 혹은 뭐 만기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찍어보면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장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일 때는 시장 이자율이 4%일 때는 지금 요점입니다. 이게 지금 140 얼마죠, 이거지? 그게 여기서 우리 계산했던 거 143.23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6.5%이면 보시는 것처럼 100원입니다. 100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12%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자율이 12%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52.3억, 55.7 정도 되네요. 55.7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죠. 60보다 작은 55.7에 있잖아. 이게 이제 그 30년짜리 채권을 내가 샀을 때, 채권이 막 발행되자마자 샀을 때 채권 가격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따른 채권 가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채권이 이제 정부가 이걸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하자마자 누군가한테 이제 30년짜리 채권을 딱 이제 오늘 찍어가지고 또 그 차용요소 또 인쇄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자 이제 팔았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 이제 그게 만기가 이제 있는 그런 채권이 이제 팔린 거죠. 그러면 이제 매년 이제 여기에 이 쿠폰 지급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지? 근데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내가 샀는데 그래서 쿠폰을 정부로부터 쿠폰을 샀는데 이런 각각의 시장 이자율일 때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 6.5만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그러면 나는 이제 1년 원래 30년짜리 만기 샀지만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안 가지고 있을래. 나는 그냥 팔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은 1년 전에 30년 만기로 발행이 됐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의 만기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채권의 만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9가 되겠죠. 29년이 되겠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가 바뀌었다고 해보죠. 다른 것도 안 바뀌고 다 똑같은데 이제 만기가 29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때 내가 팔려고 그러면 그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그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권의 뭡니까? 채권의 그 가격 액면가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대로 해볼까요? 위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렇지만 만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1년이 줄어든 거죠. 30년에서 29년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30년에서 29년으로 된 겁니다. 그지? 자, 이제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계산해 보면 여기서 채권의 재무 계산에서 만기가 지금 몇 년인 겁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30년에서 29년이 된 거겠죠. 이걸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이제 달라졌겠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여기 29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만기가 이제 30년에서 29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29년으로 다 바뀌었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그 시장 이자율이 4%일 때는 채권 가격은 그 앞에 거와 비교해 보면 143과 비교해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6.5%일 때는 채권 가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00원.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는 채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죠. 자, 이제 이건 왜 그럴까요? 만기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 뭐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그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적을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이게 프리미엄 본드지. 프리미엄 본드는 여기서 보시면 만기가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감소합니다. 근데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거의 그걸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만기가 그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감소하고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증가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죠, 그지? 지금 이 상태는 이 프리미엄 본드라는 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런 조건으로 받는 건데 해마다 6.5만큼 내가 이자 지급을 받는데 내가 시장에다 지금 내다 팔면 시장에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해마다 이제 4밖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딴 데 가면은 4밖에 못 받는데
네가 딴 데 가면 4밖에 못 받아. 내한테 6.5 받으니까 내가 네한테 팔 때는 채권 가격이 비싸게 팔아야 되지. 근데 그게 만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비싸게 팔겠죠. 만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거는 그보다는 적게 팔겠죠. 그런 의미로 이게 채권 가격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요거는 어떤 거냐면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저기 이 본드 사면 6.5만큼 1년에 받는데 시장에다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100원 빌려주면 내가 1년에 12만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왜 니한테서 이거를 빌려주니까 니한테 이걸 사겠냐, 니한테 돈을 빌려주겠니, 다르게 채권을 사겠냐 이 이야기겠죠, 그지? 그러려면 내가 니한테 채권을 살려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 가격이 더 작겠죠. 근데 만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그보다는 더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그리고 얘는 똑같죠. 6.5% 시장 이자율이 6.5%면 내가 이 쿠폰으로 받는 거나, 그지? 혹은 뭐로 하는 거나. 내가 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더라도 똑같이 6.5 받으니까 이때는 뭐 만기에 상관없이 항상 시장 가격, 채권 가격이 100으로 똑같습니다. 이 액면가하고. 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29년이, 그러니까 만기가 29년밖에 안 남으면 얘가 이제 요만큼 되는 거고. 그럼 한 번만 더 해보면, 요걸 이제 찍어보면, 142.45니까 얘를 여기서 한번 그리면서 찍어보면, 아까보다는 143.23에서 142.45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조금 감소했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1년이 지나면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 감소, 좀 줄어듭니다. 그래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본드는 1년이 지나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똑같은 거죠. 항상. 이자, 시장 이자율이 6.5%인 경우에. 항상 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팔았다. 1년이 아니라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산 사람이 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정부가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는데 2년 전에 발행했으니까 지금 오늘 입장에서는 만기가 28년 남은 거죠. 채권 자체는 30년짜리 만기지만 실제로 오늘 기준에서 보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만기는 28년 남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다고 하면 여기도 뭐만 바꿔주면 됩니까? 28만 바꿔주면 되고, 그지? 여기도 28만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얘도 5만 바꿔주면 28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6.5%일 때는 채권 가격이 항상 100으로 똑같고 만기하고 액면가가 똑같고, 이번에는 이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이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찍어보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떨어지겠지.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근데 디스카운트 본드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그러면 디스카운트 본드는 이런 식의 시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시간이 지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만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0년짜리 만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는 30년, 딱 30년 뒤에 내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없다. 오늘 샀다 오늘 다 판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만기가 빵이겠죠.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만기가 빵이라 그러면 똑같은 건데, 만약에 만기가 빵이다. 그럼 이게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기가 또 빵이다. 만기가 빵이니까 얘가 제로가 되겠죠. 그치? 0이 되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계산해서 해보시면 다 빵이 되겠죠. 이게 이제 만기가 몇 년이냐 그러면 28년이 아니라 0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되면 만기가 여기서 뭐냐면 0년이면 내가 오늘 사자마자 오늘 팔면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그지 0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채권 가격은 뭐하고 같아야 되겠습니까? 이 액면가와 같아야 되겠죠.
샀다가 내가 오늘 샀다가 오늘 다시 마지막 오늘 샀다가 오늘 만기이면 그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되면 이제 모든 만기가 30년이 되면 30년 채권 발행한 지 30년이 지나면 이때 만기가 되니까 이때는 모든 채권 가격이 다 100원으로 동일되죠. 액면가가 똑같아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채권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만기가 줄어들면서 프리미엄 본드의 가격은 감소하고 있고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만기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증가하면서 만기가 줄어들면서 본드 가격은 증가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모든 채권 가격은 만기일이 되면 뭐하고 같아집니까? 액면가하고 같아집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가 오늘 30년짜리 채권 팔면 채권 찍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 사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채권을 다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 현실 세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채권을 샀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 채권을 팝니다. 이게 뭐지? 한 1년 있다가 채권을 팔고 2년 있다가 채권을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권을 사고 파고 하는 것을 채권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될 때 그때 채권의 가격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때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뭡니까? 만기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있냐가 채권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본드 같은 경우는 채권 만기가 줄어들수록 어떻게 된다고? 채권 가격이 감소하고 디스카운트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이 증가하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뻔한 거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채권 시장이 정말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 지금 무슨 말이냐면 R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R을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장 이자율 이 R이 안 바뀐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계산을 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그 시장 이자율이 내가 처음에 살 때 시장 이자율이 4%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 이자율이 4% 해가지고 4% 하지 말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2%였다고 해보죠. 극단적으로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내가 채권을 이 가격 주고 샀습니다. 55.69만큼 이렇게 샀는데 55.7만큼 샀는데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이거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2년이 지난 거네. 이걸 따지면 그러나 2년이 지났다. 요거는 지금 30년입니까? 요때 샀다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기가 28년이 남았을 때 채권을 팔았는데 그때 시장이자율이 원래 내가 살 때는 채권이 시장이자율이 15%였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이제 12%가 아니라 4%가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부터 앞으로 쭉 4%라고 가정했다고 그러면 채권의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얼마입니까? 141.65죠. 그러니까 내가 55에 샀다가 55.69에 샀다가 141.66에 팔 수 있겠죠. 이때 판다 그러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내가 살 때보다 내가 앞으로 이거는 시장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지? 오늘 시장이자율이 12%였는데 앞으로 시장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2%에 있다가 4%로 시장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때 샀다가 이때 팔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지?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크게 안 했지만 채권 시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이자율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R이 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모형에 따르면. 그래서 이 R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러면 채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샀다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채권을 샀다가 나중에 팔면 이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시장 이자율이 앞으로 뭐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지금 4%인데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뭐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이자율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팔아야 되겠죠, 그지? 그래야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쿠폰 레이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요 이야기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시장 이자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따라 하도록 하죠.